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지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이번에는 끝나가는 전쟁. 요즘에 이제 제가 재무제표 한참 하다가 재무제표도 거의 끝나긴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졌는데,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거 좀 소개하면서 기업까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투자라는 건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섹터가 있고, 근데 이게 이 섹터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그냥 단순한 건지 그런 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진짜로 괜찮은 기업이 뭘까? 괜찮은데 주가가 되도록이면 싼 게 좋겠죠. 저평가돼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찾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부터 기업부터 보는. 그러니까 전자공시를 보면서 발굴하는 거는 이제 바텀업 밑에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할 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종전 이슈죠. 전쟁이 끝나간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탑다운 방식,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뭐 이게 꼭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런 함께 배우를 통해서 자꾸 이런 걸 좀 방송을 해드리고, 저도 이렇게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뭘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논리,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 좋아질지, 어디까지 좋아질지. 근데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반영을 안 한 건지, 현실성은 있는지, 이런 거죠. 근데 누구도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샀는데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계속 추적도 해야 돼요. 가장 이제 가까운 예로 작년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관심 있게 좀 봤던 기업 중에 하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보고서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미래에셋증권의 누구시더라, 이미성 연구원이셨나, 아마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아실 거예요. 유튜브 쇼핑 기억나시죠? 거기 저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쇼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사실 이제 카페24죠. 그때야 뭐 이렇게 막 주가 시총도 클 때도 아니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유튜브 쇼핑이 이게 커지려나?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사도 진짜 많이 나오고, 뭐 전문 분석 자료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걸 보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니까 또 실제 유튜브 시장이, 쇼핑 시장이 커지고, 이게 지금 결제하기가 되게 불편하니까 이 유튜브를 외부로 빼서 결제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안에서 유튜브 내에서 결제까지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 카페24라는 기업이 주가도 너무 좋았지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당했어요. 왜냐하면 실적도 딱딱 나온 거예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요새 테슬라는 그러질 않잖아요. 테슬라는 실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계속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고 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그래야 쌓이는 거지. 그냥 뭐 단순히 뭐 이런 방송 보고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사고, 그건 뭐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만으로 좀 해석하셔서 꾸준히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내 생각은 좀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로 또 건너가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떤 아이디어든 이렇게 고민하는 습관을 많이 들어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이게 몇 년 후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당장 원하니까 참 힘들죠. 힘들지만 어쨌든 뭐 제 방송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왜 제가 이제 끝나가는 전쟁이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결국 이제 이거 큰 변화고, 우리가 코로나 끝났잖아요. 사실 너무 고생했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우리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근데 전쟁도 언젠가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게 일회성이냐?
좀 이어질 거냐,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가능성이 높고,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25년 2월 28일 찍고 있고, 아마 방송은 3월 3일 날 될 것 같습니다. 3월 3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래서 여기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야, 광물 내놓으라고. 우크라이나 마치 자기 것처럼 절반 가져가겠대요. 우크라이나에 리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히토리움. 당황스럽죠. 뭐라고? 나를 그 종전 협상에서 빼놨으면서 또 갑자기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지금? 네,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참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입장이 남차하긴 할 거예요. 뭐 전쟁을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쪽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주도권이 이게 트럼프한테 넘어가 있어서 결국 정전이 좀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 끝나겠냐? 근데 이게 옛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전체 토지가 요 정도고요. 2022년 2월 42일, 24일 이후에 점령한 거.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전쟁 나자마자 점령한 게 저 정도. 그 후로 요 정도밖에 확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느리게 확장한 거죠. 요거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 진격은 최근에 이제 거의 둔화되고 있고, 이제 서로 대치만 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마치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평화유지군 깔고, 뭐 러시아 영토는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철수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4월 20일 날 휴전선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어요. 외신에서. 근데 뭐 이거는 구체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러시아 종전 협상팀 구성하기로 여기 사우디에서 만났죠. 이제 논의를 했고, 전쟁이 끝나면 결국엔 석유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러시아가 무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의 탱크인데 불량 상태, 나쁜 상태. 그리고 요게 남은 거예요. 요 나머지 있죠. 여기 회색은 손실. 그냥 못 써요. 요걸 쓸 수 있어요. 요 정도. 근데 그 중에 48% 중에 나쁜 상태, 또 보통이나 불량. 상태가 좋은 건 없는 거죠. 보병 전투 차량 절반 남았고, 장갑차 절반. 근데 그 중에 한 20%는 또 상태가 나쁘겠죠. 포병도 이건 이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포병 전력도 40일.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겠죠. 여기다 유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러시아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게 재건의 연역인데, 이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은 다가오고요. 연역인데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여기 보시면 요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 3일 PwC 3일 회계법인이 거의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제 그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만 좀 이렇게 발췌를 해와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회복력, 복구, 현대화, 성장. 근데 핵심은 민간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겠다. 여기도 민간주도 복구를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회복력, 복구, 현대화. 그래서 지금 22년도에는 전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3년, 25년 이제 여기는 뭐 전쟁이 언젠가 끝나겠죠. 전쟁이 끝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2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복구. 뭐 정말 나라 하나가 거의 그냥 휘청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도시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할 때 약정액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당연히 미국과 EU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순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1위고 23년 5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총괄 협의체 발족했고요. 7대 협력 분야
에너지 완전 천연가스 수소에너지 수력 발전 요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좀 받겠죠. 뭐 에너지부터 요런데 뭐 발전소도 지을 거고 인프라 재건해야 되는 굴삭기도 필요하고 고속도로 다 건설사 다 필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재건 이슈가 생기면 굉장히 큰 시장이 하나 열려버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광물 사업, 또 디지털, 거기 뭐 통신망도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면에서 큰 시장이 하나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인데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국가기관 뭐 민간 기업들도 저기 31BWC 경유연구원 자료 한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정답들이 많아요. 교통, 스마트 시티, 공항, 부차 하수 처리, 댐 재건, 철도 노선. 마치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정치 테마주 보는 것 같죠. 옛날에 정치 테마주들 이런 이제 뭐 국내 이 여러 가지 인프라 개발할 때 한 번씩 팍 한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하나 재건하는 거니까 결국 그 건설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건 비전, 도로, 철도 뭐 깔고 공항도 만들고 하수 처리도 하고 예,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래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인데 이게 24년도 이제 전쟁이 3년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다 이 빨간색이 커지긴 커졌죠. 운송, 교통, 산업통상, 농업에 농기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폭발물 같은 건 이제 조금 줄긴 했죠. 그래서 재건 필요 금액이 4,862억 달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600조 원이에요. 재건. 저걸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예, 저 중에 일부인데 600조 원의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설기계, 뭐 건자재, 건설사, 철강, 뭐 특히 굴이 많이 들어갈 거고 무역 상사가 이거 물건 날라줘야죠. 철도, 뭐 운송, 뭐 기차. 운송은 여기 곡물이 많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곡물 이것도 실어 날아야 되니까 벌크선 같은 거 필요할 거고. 또 이런 뭐 굴이나 이런 철강 실어 날려면 또 벌크선 필요하죠. 그래서 재건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섹터들이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예,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막 급등하기도 했죠.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챗GPT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쳐보셔가지고 야, 미국에 이거 유명한 게 뭐 있냐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ETF는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려는 거는 저기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사주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죠? 현금 최대로 늘렸죠. 이 역대 최대 현금입니다. 보이시죠? 작년 22년 4분기 여기 매도거든요. 여기 파란색 옅은석 22년 4분기부터 주식을 안 사요. 계속 팔아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주인공들 여기 있죠. M7 다 몰락했어요. 메타만 버텨요. 요게 그 엔비디아 폭락하기 전의 그림입니다. 근데 어쨌든 M7이 좀 몰락하고 현금 늘리고 예,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워런 버핏은 일본에 무역 상사 사겠다 그랬어요. 갑자기. 원래 갖고 있는데 지분을. 이유를 알아봤더니 싸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저는 근데 그거보다 아까 일본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일본이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거든요. 그 무역 비즈니스를 누가 담당합니까? 상사주가 담당하겠죠. 저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5대 상사인데 스미토, 마루베니, 미쓰이, 뭐 이토츠, 미쓰비시 이게 PER이에요. PER이 이렇게 싸죠. 상대적으로 10배가 안 되고 배당 수익률도 한 3에서 4% 정도 되니까 이렇게 꽤 괜찮은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5대 상사를 이렇게 지금 더 지분을 더 늘리겠다. 9.9% 이상은 못 사는데 9.9를 넘어서 10% 이상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7에서 9% 정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5대 상사별로. 더 늘리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역 생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봤지만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이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무역 상사 중에 사실 좀 덜 알려진 기업이죠. 현대 코퍼레이션. 옛날에 이름이 현대 상사예요. 제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보따리상이라고 그러죠. 무역 상사를.
예. 근데 현대코퍼레이션 이게 보면 범현대그룹의 상사업체고 주로 철강을 많이 해요. 철강 제품 있죠. 저거를 무역을 해요. 예, 사고 파는 거죠. 트레이딩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철강 부분이 32, 승용 부품 뭡니까? 예, 저기 자동차 아니면 트럭 이런 거. 상용 에너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 석유화학 사업도 합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마진이 작아요. 영업이익에선 철강이 제일 높고 승용 부품. 근데 상용 에너지가 매출은 5%인데 이익 비중이 무려 20입니다. 요게 알짜라는 건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사업 말고도요. LNG에 광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요새 LNG잖아요. LNG 시대. LNG 예멘 광고는 못해요. 내전으로 개발이 중지됐는데 오만에서 2034년까지 연간 200. 제가 이게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저 정도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카타르가 29년까지 연간 131억. 연간입니다. 연간 한 400억씩 들어와요. 한 350억. 연간 350억이 배당금으로 꽂혀요. 그냥 계속. 예. 현대코퍼레이션한테.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저건 이제 기본으로. 근데 LNG 가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트럼프 때문에. 물론 뭐 LNG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그게 공급감이 올진 모르지만 LNG 시대죠. 지금은. 예. 전 세계가 LNG를 많이 원하고 있죠. 예. 얼마 전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 한번 제가 그 뉴스 보여드렸을 거예요. 영국에 그 정유사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다시 화석연료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안은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LNG 광고를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한 좀 가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호실적 저평가에도 이제 관세, 이게 무역 상사의 최대 리스크는 관세죠. 무역 규모 줄면.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부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오릅니다. 최근에는 저도 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핵심은 저기 이 회사 상용 에너지가 뭐냐면요. 변압기 있죠. 변압기를 무역해주는 회사예요. 중소형사 변압기 수출을 아마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HD 현대일렉트릭이 같은 현대 이제 계열사잖아요. 근데 요새 중소형사를 좀 수출 대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사가 미국에 변압기 수출할 때 그 유통망이 없잖아요. 그런 걸 연결해 주는 거죠. 무역상사 하는 역할이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이 요새 미국의 변압기 수출 얼마나 잘 됩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코퍼레이션은 이게 변압기에도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인데, 예, 사실은 그 누구도 변압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연결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는 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뭐 배당 수익률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자사주가 좀 많아서 이 자사주를 좀 소각만 많이 해준다면 아마 주주 환원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하게 되면 인프라 재건 수요가 있을 텐데 그때 관련 기업들한테 원자재나 아마 중간재 같은 걸 공급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산 것처럼 투자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국내에도 이런 이제 무역 상사 기업들이, 예, 그런 우크라이나 종전과 더불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체크하는 게 이런 밸류거든요. 지표. 요게 영업이익이고요. 예, 보이시죠? 꾸준하고. 그 다음에 요게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 있죠.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게 변압기 수출. 변압기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 대행. 그리고 PB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PBR이 여기가 표준 편차인데 요 파란색이 이 빨간색이 PBR이고요. 여기 시가총액인데 제 주가인데 빨간색이 밑에 있죠. 이게 중간, 맨 위가 이제 가장 높을 때. 옛날에 한번 높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밸류로만 한번 봐보세요. 밸류는 거의 바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 두 자릿수. 막대기입니다. 파란색. 이게 계속 늘어나야 좋은 거죠. 좋고, 주당 순이익은, 예, 보시면 빨간색인데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는데 밑에 뭐죠? 요건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익은 저만치가 않는데 주가는 못 간 거죠. 괴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종합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보고, 주가도 이렇게 괜찮네, 싸네, 배당도 꽤 주네.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다 이제 여기서 이거 괜찮으니까 나 이제 투자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걸 또 직접 한번 뭐 버틀러 같은 데 들어가서 현대코퍼레이션 찾아보시고,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한 장짜리니까. 예, 제가 보고서도 다 찾아보고요. 한 장 만드는 거는 뭐 금방 만들겠죠. 근데 요 자료 조사하려면 전자공시 다 뒤져봐야 돼요.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증권사 보고서도 몇 개 찾아보고,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면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런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 사실 이제 왜 여기서 출발한 거죠. 왜 버핏이 일본 5대 상사를 좀 투자하려고 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종전 이슈까지 연결돼서 무역 상사까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주식시장이 또 좋다가 또 한참 안 좋아져가지고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방송 아마 3월 3일부터 보실 텐데, 이제 내일부터 대체거래소가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월 4일부터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거래가 되니까, 물론 처음에 10개만 이제 10개의 기업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마 좀 초반엔 정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동요하지 마시고, 뭐 중요한 거는 거래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어떤 기업을 찾아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나가는데, 예, 또 내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